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60세 이상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고충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분들 중에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전체의 70% 이상입니다. 실제 요양원과 그리고 이제 제가 센터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의 70% 이상은 60세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70%, 80%가량은 60세 이상일 거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요양보호사 관련된 기사를 쭉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시험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요양보호사 시험이. 과거에는 컴퓨터 방식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수기 방식으로 하든가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완전하게 컴퓨터 시험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자출결 그리고 교육비 산납금 제도 뭐 이런 것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충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작년까지는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면 일단은 교육비가 사실상 거의 면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일단은 본인이 교육비를 내야 돼요. 교육비를 약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를 먼저 본인이 내시고 그리고 6개월을 다녀야 됩니다.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환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뭐냐면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따고 일을 안 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방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격증 취득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겁니다. 전자출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출석부를 보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자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1분만 늦어도 바로 결석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예? 물론 정부에서 이런 방식을 선택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원에서 출결 처리를 부정하게 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예 그냥 원천 차단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자격증 시험을 기존의 수기 방식이 아니라 컴퓨터 방식입니다. 컴퓨터 시험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분들 중에 70% 이상은 60대 이상이라고 있죠. 그러면 70세 이상도 있느냐?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어쩌면 60대보다 70대가 훨씬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컴퓨터를 잘 조작하느냐? 마우스 조작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컴퓨터 시험을 보라는 거 이게 지금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예? 요양보호사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제 이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댓글을 다시는 분들 보면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눈이 좀 침침하시고 그리고 그 스마트폰의 그 자판이 익숙하지 않고 너무 작으니까 그리고 알더라도 실수로 오타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그 댓글이 완벽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으로 뭔가 문자를 입력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그런데 컴퓨터 시험을 본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60대, 70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스마트폰도 익숙하지 않고 컴퓨터는 더더욱더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만져본 적도 없는 분들이 대반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험을 컴퓨터로 본다? 말도 안 된다. 정부가 지금 제정신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노인 장기 요양 사업의 특성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요, 여러분들 직원 교육 있죠. 직원 교육. 엄청나게 많습니다. 법정 의무 교육, 급여 제공 지침 교육, 기타 직원 교육. 근데 이런 교육들을 센터나 요양원에서 시킵니다. 근데 이제 모아놓고서 교육을 시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예?
근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각자 알아서 컴퓨터로 공부를 하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공부를 하든 그렇게 하라고 지금 그 시키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스마트폰으로 또는 컴퓨터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온라인 교육으로.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이 다행히 대부분 온라인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센터나 요양원에서는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각자 알아서 교육을 받고 받은 그 결과만 가져와라. 수료증만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 요양보호사 분들은 이미 스마트폰을 제가 오타가 나왔습니다. 저도 오타가 나옵니다. 스마트폰을 다루지 않으면 업무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 태그지 않습니까? 태그. 이건 이제 어르신 가정에 부착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이 스마트폰을 작동을 해서 태그를 갖다 대면 이게 이제 입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하고는 다르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여기다 이제 뭔가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할 게 많아요. 초기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갈수록 이런 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작동을 못 시키면 못 한다는 겁니다. 이 업무를. 그리고 이제 간혹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방문 요양센터를 차리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느낌이 있거든요. 이분이 방문 요양센터를 지금 이제 설립하려고 준비 중이신데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글, 워드 프로그램도 잘 다루기 어려우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엑셀 프로그램은 더더욱도 잘 모르신 것 같고 심지어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책을 주문하는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컴퓨터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과연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이게 보다시피 보십시오. 이게 다 컴퓨터로 하는 업무입니다. 대부분. 이런 전산 업무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를 떠나서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컴퓨터 이런 그 작동 능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없던가요? 아마도 과거에는 그랬을 겁니다. 한 5년 전? 뭐 10년 전? 그때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몰라도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또는 그냥 전업주부로 계셨던 분들 또 앞으로도 전업주부로 계속 사실 것 같으신 분들은 크게 없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누님들은 전업주부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조금 다뤄요. 컴퓨터는 아예 못합니다.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현대사회는 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컴퓨터, 스마트폰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다루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 예? 지금 요양보호사 시험을 정부에서 컴퓨터 시험으로 바꿨잖아요. 정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이 나이가 많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시대가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다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치부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저도 솔직히 얼마 전부터 이런 이제 증명서를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증명서를 제가 발급받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런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적 있습니까? 이게 키오스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햄버거 가게라든가 또는 이제 식당, 특히 여러분들 고속도로 휴게소는 무조건 다 키오스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한참을 쳐다보세요. 할 줄 모릅니다. 그래도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제 차를 주차하신 분들 정도 되니까 그나마 한참 고민을 해서라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80 가까이 되시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 노인분들이 어떤 가게 가가지고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주문 받는 직원이 없어요. 키오스크, 기계밖에 없습니다. 그럼 본인이 가서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는 젊은 사람이 도와주고 있죠? 아직까지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 도와주는 직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할 줄 모르면 이제는 음식도 주문을 못 합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은 젊은 세대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귀찮거든요. 예? 왜 저런 것도 할 줄 몰라? 뭐 노인이라면 무조건 다 비례를 받아야 돼. 본인이 공부하면 되잖아. 좀만 집중해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애들 생각한다는 거죠. 젊은 세대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키오스크. 솔직히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상당수가 이 키오스크 작동 방법을 잘 모르실 거예요. 해봤어도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이 키오스크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기차 예매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기차 예매를 안 하시면 여러분들 기차 타기도 힘들어집니다. 거의 대부분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예매를 받습니다. 예전처럼 기차표 있죠? 종료된 거 안 씁니다.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기차 안에서 그 예매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합니다. 예? 어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다 자기들끼리는 다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스마트폰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차 타시려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기차 예매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택시, 요즘 택시 찾기 힘드시죠? 왜 그럴까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리에 카카오 택시가 거의 70% 이상입니다. 아니 거의 80% 이상입니다. 카카오 택시 보셨죠? 카카오 택시는 어떻게 부르느냐? 스마트폰으로 부르셔야 돼요. 카카오 택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리 손들고 있어도 택시는 안 섭니다. 여러분들 카카오 택시는 스마트폰으로 불러야만 옵니다. 예, 바로 집 앞까지 옵니다. 이것을 아시려면 스마트폰을 작동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배달음식 시켜본 적 있습니까? 배달음식은 무조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전화로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배달음식을 시켜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익숙해집니다. 스마트폰과 친해집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 해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뭐 이마트라든가 뭐 그런 거 가서 물건 사는 것은 뭐 충분히 경험이 있으니까 해보셨을 겁니다. 또는 시장에 가서 현금 주고 물건 사는 거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을 합니다. 이게 꼭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대세라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이마트를 갔었어요. 근데 정말 오래간만에 갔는데 이마트가 건물이 이렇게 낡고 더러워졌나? 일단 놀랬고요. 그리고 이마트의 매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거의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는 이마트를 가지 않습니다. 예? 이제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 쿠팡이라든가 지마켓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온라인 쇼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해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런 거 하려면요, 여러분들 신용카드를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를 입력을 시켜줘야 돼요.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과 친해지려면 제일 먼저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마트 뱅킹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스마트 뱅킹. 저도 사실 은행에 거의 안 가거든요. 안 간 지가 거의 한 5년 된 것 같아요. 예? 요즘 젊은 사람들 은행 안 갑니다. 은행 갈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일지를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보실 수 있습니까? 이건 좀 약간 딴 이야기인데요. 이제 동료 교수 중에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스마트 뱅킹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젊은 분이 왜 스마트 뱅킹을 안 하느냐. 일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30대 초반에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돈에 관한은 아주 보수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자기 신용카드를 입력하고 자기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찾냐? 일일이 은행에 가가지고 뭡니까? ATM기 가가지고 돈을 찾고 거기서 보내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아까운 시간을 다 버리고 있는 거죠. 그 바쁜 와중에 은행에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크게 했습니다. 젊은 분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여러분들 그렇게 두려워하시면 이제는 이 세상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스마트 뱅킹 꼭 하셔야 됩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해보셔야 익숙해집니다. 두렵다고 안 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못 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살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이런 스마트 뱅킹, 스마트폰 하는 업무가 더 고도화될 건데,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작동시키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건데, 언제까지 여러분들 두려움 속에서 겁나서 못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도 요즘은 거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점사도 보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에피소드인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책을 썼거든요. 근데 책을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은 책은 반드시 책방에 가서 사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깨셔야 됩니다. 예? 요즘은 물론 그 서점에 가서 책을 살 수는 있어요. 예? 그렇긴 하나 어느 정도는 서점에 가더라도 대부분은 스마트폰으로 주문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포인트가 쌓이고 이점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 책을 제가 이제 구입해가지고 제가 좀 번거롭지만 우체국 택배를 보내드린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스마트폰으로 책을 구입을 못하는 것은 이거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온라인 쇼핑하고 똑같은 것이긴 한데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스마트폰과 친해지려면 이제는 수첩을 들고 다니지 마세요. 다니지 마시고 스마트폰에서 일정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보면 달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일정을 입력을 하셔야 까먹지 않고 수시로 볼 수 있고,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컴퓨터를 배우셔야 됩니다. 노인복지관 가셔서 틈틈이 여러분들 60세가 넘으셨으면 노인복지관 이제 회원이 될 자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쪼개서라도 노인복지관 가서 컴퓨터 배우세요. 무료는 아니고 아주 저렴하게 가르쳐주고, 간혹 스마트폰 교육도 무료로 시켜줍니다. 어르신 컴퓨터 학원 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 내고서라도 다니셔야 돼요. 따져보면은 현재 노인들도 바뀐 세상에 맞추어 잘 적응을 해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소달구지 이렇게 가지고 물건을 옮겼죠. 요즘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트럭을 사가지고 트럭에다가 물건을 싣고 옮겨 다니죠.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지만 운전 못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걸요? 다 하시잖아요. 그 어려운 운전을 다 하시잖아요. 운전면허 시험 보셨잖아요. 그 어려운 운전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요즘 이제 식당 가면 대부분이 카드 단말기를 쓰잖아요. 현금을 거의 안 씁니다. 익숙해지셨잖아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도 신용카드 들고 다니시잖아요. 이제 익숙해지셨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다고 도심에서 말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이게 가당키 합니까?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요즘 세상은. 본인의 취향이라고, 본인은 아날로그 취향이라고 버스를 안 타고 택시를 안 타고 말 타고 다니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용납이 안 되잖아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본인은 본인의 향수가 그리워서 이렇게 도심지에서 탈곡기를 갖고서 탈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하더라도 탈곡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뀐 세상에 맞춰서 다들 잘 적응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적응을 잘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적응을 다 잘했어요. 바뀐 세상에 맞춰서 다 잘 살아왔습니다. 단 하나만 안 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디지털, 여러분들 컴퓨터, 스마트폰만 여러분들 적응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것만 고집스럽게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쉽지는 않겠지만 컴퓨터와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많다면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배려를 바라겠지만 그럴수록 사회는 고령자를 꺼리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배우지 않고 아날로그 방식으로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냐면 70% 이상이 요양보호사 중에 70% 이상이 60대 이상이세요. 그리고 70대도 계시고 70대 중후반 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교육을 하시면요 이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치매 예방에도 좋고 바뀐 세상에 맞춰서 여러분들 적응 잘할 수가 있고 손주들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SNS도 할 수 있고 여러모로 이점이 많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요양보호사 뭐 다 떠나서 우리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워. 나이가 많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지 않아.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아. 이것은 변명입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하시면은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을 아무도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그런 노인들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향에 요양보호사 일을 하신 만큼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시고 더 적응을 잘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컴퓨터로 시험 본다 했을 때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이거 A가 아니지 않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부는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응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